네. 공수처장님. 네. 네. 뭐 조금 전에 속보도 나왔고 질의 답변도 하셨는데, 공수처 검사들 연임 제가 됐으니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건태 의원님 질의 때 나왔던 건데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질의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분이 B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고 동일한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형사재판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랬는데 이 무죄를 판결한 주심 판사가 갑자기 민사재판의 판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미 무죄를 선고했는데 다시 민사 오면 당연히 기각이겠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재배당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뭐 오늘도 그렇고 그 전에 우리 법사위 회의에서도 법원의 입장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배당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서 뭐 재배당하거나 하는 결정들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각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없군요.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수긍할 수 없고 국민적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사재판에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결론이 논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 특히 같은 판사가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하냐. 얼마나 불신이 크겠습니까? 만약에 민사를 기각했다라고 하면 소재기했던 이 원고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날 쫓아다니면서 판결을 하는 거냐? 도대체 나랑 무슨 전생에 악연이 있다고 날 쫓아다니면서 판결하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 이재명 대표 사건도 늘 계속 여러 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게 특정 정치인이라서 그런 논리가 성립되거나 그런 논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법원 내 제도 개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법원 내 제도 개혁이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인력 수급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회와 논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민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정리 잘 해주신 그대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크다라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희 법관들 그리고 재판부 수가 좀 충분해야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즉 법관 정원 네.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논의하시죠. 자,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이 예를 들면 뭐 부장판사면은 3년 단위로 다른 곳으로 전보 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판사가 특정 사건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재판부, 이 법원에 더 남아있고 싶습니다라고 손들면 그걸 받아줍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사 패턴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네.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인사 이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패턴에 따라서 네.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네.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뭐 달리 검토할 여지가 있겠지만 네. 그것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원칙이 존중되는 그런 인사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면 특정한 사안을 오랫동안 재판을 했던 재판부가 이 사건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뉴스에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사 원칙을 잘 준수하시고 그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헌재 처장님, 예.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국회가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입니까?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지만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헌법 위반입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좀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위반이죠. 명확하게 헌법에 임명해야 한다는 데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저희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상상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저희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연구 결과로 냈던 연구물에 나온 얘기예요. 헌법재판관 같이 헌법상 명확하게 임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재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무다.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다. 라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연구 결과물이 그랬습니다. 예. 이미 연구가 있어요. 지금 예. 뭐 새로 검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추천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이 세 분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임명 요청을 하면 그 임명은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요, 헌법 위반 맞습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